여러분, 주말 저녁 우리들의 혈압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이 드디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보셨나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요. 특히나 자기 자식을 돈으로 환산하는 고성희의 그 뻔뻔한 태도는 정말 시청자들의 뒷목목을 잡게 만들기에 충분했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그 파렴치한 친모, 고성희가 맨몸으로 쫓겨난 뒤 은호를 찾아가 벌인 기막힌 행패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대한 예측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다음 화가 200% 더 재밌어지실 테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의 실체를 드디어 알아차리고 말았지요. 죽었다던 딸 은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우진이에게 간이식을 해준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진석의 분노는 하늘 끝까지 치솟았답니다. 결국 고성희는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고요. 그런데 이 여자, 반성은커녕 어디로 향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자기가 버렸던 딸 은호의 집이었지요. 은호 앞에 나타난 고성희의 첫마디는 가관 그 자체였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은호 때문에 자기가 쫓겨났다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여기서 고성희는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희대의 명대사를 내뱉습니다. 야, 너 때문에 쫓겨났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준 돈에서 딱 2억만 내놔. 당장 해결해야 할 송사가 있단 말이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자기가 버린 딸에게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당당하게 요구하다니요. 게다가 그 조건으로 내건 게 더 가관이었지요. 2억을 주면 아들 우진이를 영원히 놔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볼모로 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모습에 은호의 눈시울은 붉어지다 못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은호, 예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고성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사이다 발언을 날렸습니다. 싫어요. 아들을 돈으로 팔아넘기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단돈 2,000원도 주기 싫다고요. 은호의 이 단호한 거절에 고성희는 눈동자를 번득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요. 은호가 이미 그 돈을 우진이에게 다 줬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희는 믿지 않았지요. 오히려 은호의 집안 집기를 때려 붓을 기세로 달려드는데 그 광기 어린 눈빛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성희가 그토록 급하게 요구한 2억 원과 송사라는 단어 말이지요. 단순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지 않나요? 아마도 고성희는 과거 은호의 사망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나 혹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올가미가 서서히 조여오자 결국 마지막 비상구로 은호를 선택한 것이지요. 앞으로 펼쳐질 47화에서는 이 2억 원을 둘러싼 고성희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시한부 선고가 은호에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은호를 지키기 위해 고성희와 맞서게 될까요? 아니면 고성희의 협박에 은호가 결국 무너지고 말까요?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화려한 날들. 과연 은호와 지역 앞에 펼쳐질 날들이 제목처럼 화려하기만 할지, 아니면 피눈물 나는 시련의 연속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성희가 저지른 그 송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흥미로운 예측을 남겨주세요. 자, 고성희의 그 몰상식한 요구에 은호가 어떻게 대처했을지 다들 가슴 졸이며 기다리셨지요? 은호는 사실 평생을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갈증 속에서 살아왔던 인물이었고요. 하지만 눈앞에서 아들을 2억에 팔겠다는 고성희의 모습은 은호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기대를 처참히 깨부수고 말았답니다. 은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꽉 맞잡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고성희를 쏘아보았지요. 그리고는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내뱉어 본 적 없는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요.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박수 치실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당신이 사람이긴 해.
네, 오빠. 당신 아들 목숨값으로 쇼핑하고 도박하던 버릇 아직도 못 버렸잖아. 죽었다던 딸이 살아 돌아왔는데 고작 돈 이야기뿐이야? 은호의 이 서글픈 일침에도 고성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뻔뻔한 적반하장 태도를 유지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은호가 고성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과거의 증거를 이미 손에 넣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은호는 우진이에게 돈을 넘겨주면서 고성이가 과거 박진석의 집안에 입성하기 위해 은호의 존재를 어떻게 지웠는지 그 조작된 사망신고의 뒷배경을 조사해 왔거든요. 은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고성이의 발밑에 던져버렸지요. 그 서류 속에는 고성이가 과거에 저질렀던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고요. 성이가 말했던 해결할 송사라는 것도 결국 과거에 저지른 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온 결과였던 셈이지요. 고성이는 사색이 되어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은호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답니다. 이제 나한테 엄마는 없어요. 당신이 갈 곳은 내 집이 아니라 경찰서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맨몸으로 쫓겨난 것도 모자라 믿었던 딸에게까지 치부를 들킨 고성이는 결국 비명을 지르며 은호의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은호를 몰래 지켜보던 지역이었거든요. 지역은 은호의 고통을 보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은호는 고성이가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슬픔과는 결이 달랐지요. 이제는 정말 독해지겠다는, 다시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눈물이었답니다. 과연 고성이는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은호의 약점인 지역의 병을 알아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될까요? 정말이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전개에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고성이의 몰락이 시작되는 2단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은호의 반격이 충분히 시원하셨나요? 은호에게 처절하게 거절당하고 쫓겨난 고성이 이제는 정말 갈 곳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길바닥에 나앉아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은호와 자신을 내쫓은 박진석을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갈며 복수를 다짐했고요.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라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흡사 광기에 사로잡힌 맹수와도 같았답니다. 성인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은밀한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했지요. 자신이 가진 박진석 가문의 내부 비밀을 팔아서라도 당장 필요한 2억을 만들려고 획책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성인은 아주 우연히 지역이 드나드는 병원 관계자를 통해 지역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낌새를 채고 말았고요. 특유의 영악한 직감으로 지역이 시한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접근하며 또 다른 악행의 불씨를 지폈지요. 한편 은호를 멀리서 지켜보던 지역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답니다. 은호가 친모에게 상처받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지역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야윈 몸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뗄 수 없었거든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의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던 지역은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고요. 그때 지역을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성희의 뒤를 쫓던 박진석의 수하들이었지요. 지역의 위태로운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며 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답니다. 은호야, 미안해. 이런 모습이라서 조금만 더 버텨야 하는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은호의 이름만을 부르는 지역의 애절한 대사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과연 지역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의 병명을 눈치채기 시작한 고성이가 이 비극을 어떻게 이용할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개입니다. 지역과 은호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로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졌던 박성재와 이수빈의 이야기입니다.
성재는 고성희의 실체를 밝히는데 일조한 뒤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리며 폐인처럼 지내왔고요. 수빈 역시 성재를 잊기 위해 노력했지만 함께했던 추억들이 발목을 잡아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빈이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운명처럼 다시 마주치게 되지요. 멀리서 걸어오는 수빈을 발견한 성재는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멈춰 섰고요. 수빈 또한 성재를 보는 순간 얼어붙은 듯 자리에 서서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이 정적 속에서 흐르는 애절한 배경음악이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요. 성재는 떨리는 걸음을 옮겨 수빈 앞에 섰고 참아왔던 진심을 나직하게 내뱉었고요. 미안해, 수빈아. 너를 떠나보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세상이 온통 너로 가득 차서 단 한 걸음도 못 나아가겠어. 수빈은 원망 섞인 눈으로 성재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를 향한 사랑을 숨길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재회의 눈물을 흘렸고 이 모습은 차가운 극의 분위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성재는 수빈에게 고성희가 현재 은호 주변을 맴돌며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경고하게 되고요. 성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수빈과 은호를 지키기 위해 고성희의 악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결심을 굳히게 되지요. 과연 이들의 재회가 고성희를 몰락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이 거대한 집안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뜨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5단계 지역의 시한부 고백, 무너지는 은호 스크립트 작성해 드릴게요. 이번 단계는 이번 화의 가장 큰 슬픔이자 클라이맥스가 될 부분이지요. 47화 예고 예측 5단계 마지막 데이트, 그리고 심장을 먹게 한 고백. 정신을 차린 지역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더 늦기 전에 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고 가장 몸 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은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고요. 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역이 다시 마음을 열어준 줄만 알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교정처럼 아름다운 공원을 거닐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지요. 하지만 지역의 안색은 갈수록 창백해졌고 걷는 것조차 버거운 듯 자꾸만 숨을 몰아쉬었고요. 이상함을 느낀 은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자 지역은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그 말을 꺼내고 말았지요. 은호야, 미안해. 내 곁에 오래 있어 주겠다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내 심장이 이제 곧 멈춘대. 은호는 지역의 말이 장난인 줄 알고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지역의 진지하고 슬픈 눈망울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지요. 시한부라는 청천벽력 같은 고백의 은호는 지역의 옷소매를 붙잡고 오열하며 소리를 질렀고요. 거짓말이라고 말해. 왜 이제야 말해? 라며 울부짖는 은호를 보며 지역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고백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지요. 은호는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역의 병을 알게 된 은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도 가혹하게만 느껴지는 대목이었답니다. 상철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이 길거리를 전전하던 고성희는 점점 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었지요. 성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2억을 요구하게 만들었던 그 송사의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알고 보니 성희는 과거 은호를 사망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했던 서류들이 빌미가 되어 거대 사기 조직의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당장 돈을 해놓지 않으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성희는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답니다. 지역의 병세를 이용해 상철과 은호를 동시에 흔들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성희는 지역의 주치의를 매수하려 시도하거나 병원 내부 기밀을 빼내어 언론에 터뜨리겠다는 협박장까지 보내며 상철의 숨통을 조여왔고요.
성희는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은호를 다시 찾아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내뱉었지요. 너 그놈 살리고 싶지? 내가 가진 정보면 심장 기증자 순번 앞당기는 거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2억 가져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경을 헤매는 사위 후보의 목숨까지 거래의 도구로 쓰는 성희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하지만 성희는 몰랐답니다. 그녀가 벌인 이 파렴치한 행각이 오히려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성재와 수빈이 이미 성희의 뒤를 쫓으며 그녀의 협박 장면을 모두 체증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성희의 이 무모한 도박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송사가 그녀를 영원히 차가운 철창 안으로 가두는 지옥문이 될지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이었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지요. 지역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병원 복도에는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요. 상철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기적적으로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과 함께 지역은 급히 수술실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이동하는 지역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지요. 은호는 지역의 이동 침대를 붙잡고 쉼없이 뛰며 지역의 귓가에 간절한 기도를 속삭였고요. 수술실 문이 열리기 직전 지역은 희미하게 눈을 떠 은호의 떨리는 손을 꼭 맞잡았답니다. 지역은 말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은호를 안심시키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고요. 그 찰나의 순간 지역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시청자들을 통곡하게 만들었지요. 은호야, 나 꼭 다시 돌아올게. 우리 같이 화려한 날들 살아야 하니까. 지역이 들어간 수술실의 불이 켜지고 은호는 그 문 앞에 주저앉아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냈고요. 바로 그 시각,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병원 입구를 가득 채웠답니다. 협박과 사기 혐의가 모두 들통난 고성희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통쾌한 장면이 교차하며 대비를 이뤘지요. 악인은 죗값을 치르고 선한 이들은 기적을 기다리는 그 긴박한 대조 속에서 47화는 막을 내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쿠키 영상, 수술실 안, 지역의 심박 동기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삐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요. 당황한 의료진의 모습과 함께 은호의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려오며 예고편은 끝이 난답니다. 과연 지역은 이 위기를 넘기고 은호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될까요?